저희가 헌법재판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검찰에서 추가 심리를 위해서 국무위원들이 진술한 조서를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국회 측에 자료를 추가로 요구를 한 건데요. 검찰에 이제 제출 불가 통보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촉탁에 응하기 어렵다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사실 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과 또 네. 검찰에서 제출이 불가하다라고 말을 한 것, 이거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저희가 실무에서 하다 보면 이제 민사를 진행하고 행정소송을 해도 이 쟁점이 형사소송이랑 대단히 중첩되면 형사 절차는 사람을 가두기도 하고 강제 수사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관계 확정이 용이해서 이 기록을 좀 넘겨달라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문서승부 촉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좀 잘 안 해줍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도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의 탄핵 사유를 봤을 때 그럼 내란과 이 계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 관련 서류를 요청한 건데 보내지 않았고, 최근에도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도 탄핵은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불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비위 사실이 형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 윤곽이 드러난 건데, 그때 헌재에서는 탄핵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사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결정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서 송부 촉탁의 과정으로 인해서 좀 기일이 약간 연장이 된 부분도 있거니와, 또 기본적으로 헌법의 결정례를 보면 헌정 수호의 관점상 그 지위가 막중한 때, 대통령보다 더 그럴 때는 없어요. 그리고 헌정 수호의 관점에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때는 빨리 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맞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헌재에서도 최우선으로 점검하겠다,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도 선행의 결정례가 있기 때문이라서 총리보다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복귀 여부가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과는 상당히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추가 서류를 받지 못하면은 추가 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헌재에서는 최소한 그 서류를 토대로 하는 점검 시간은 더 확보는 안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장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심판 결과가 나오기 후에 한덕수 총리가 나올 거라 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헌재가 되게 선택적 속도 심리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헌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헌재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50여일 동안 소위 말해서 묵혔다가 한 번 기일을 잡았는데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탄핵 사유가 있나요? 제가 볼 때 없어요.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거는 그야말로 산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헌재법 주석서에도 그 위임을 받은 사람 200석으로 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헌재는 이렇게 김치처럼 이렇게 묵은지처럼 만들려고 할까요? 저는 그게 국민들의 납득이 안 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면 그거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시대에서 굉장히 보면 주미대사하고 통상교섭본부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인재를 빨리 복귀시키는 게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주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제 여당 김기웅 대변인 비롯해서 여당의 뭐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뭐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라든지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긴 합니다만, 시간을 돌려서 첫 변론으로 가보면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민주당의 정청래 소추위원에게 약간 면박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죠. 저도 그 이해를 할 수 없네요. 대통령 탄핵 사건 건은 다 주면서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는 주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는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주고 그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판관님들께서 다시 한번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피청구를 직무에 복귀시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탄핵소추는 입증 책임을 국회에 지우고 있고, 국회에게는 탄핵소추 의결 전에 법사위 해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지
마냥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대해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의무감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정청래 위원에게 법사위가 그 조사하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로 왔으면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아까 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는 선택적인 속도전 아니냐 이런 이야기,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마저 듣고 오겠습니다.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을 마치고 평의를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평의를 열고 나서 탄핵 결정문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한덕수 대행 탄핵 변론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 수사 기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문영배 대행은 이를 거부하고 변론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0일 만에 본인의 결정을 뒤집고 국회 측의 검찰 수사 기록 신청을 수용해서 결정을 늦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엿장수 마음대로식의 진행을 하니까 문영배 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입니다. 박창진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변론기일도 좀 많이 잡고 좀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거는 니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국회가 헌재로 넘어왔을 때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선거기일을 늦추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야 모두 헌재에 고민이 많군요 지금. 네. 근데 뭐 전자에 우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균형자로서 역할을 하고 그렇게 있다라는 장면이 드러난 것이고 예. 헌정 질서 훼손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헌재를 흔들고 있는 세력이 누군가를 오히려 뭐 증명하는 장면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대변인, 근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선고를 날짜를 잡지 않는 게 꼼수다 이런 비판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보면 기일이 끝났는데 2주 안에는 대체로 기일을 잡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지난주 초에 나올 거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과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쉬운 문제부터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는 거 다 의도가 있고 그걸 꼼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탄핵 신속하고도 신중하게 되는 게 있는데 더 쉬운 문제,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늦춘다고 한다면 다 이유가 있다. 헌재가 이렇게 투명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속이 너무 투명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의 어떤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